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0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5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신의 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신축년하고도 임진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청명절이 되면서 신축년 임진월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진월 지금까지 열심히 하루 이틀 3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신축년 임진월도 이제 오늘 하고 내일까지만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월 5일이 되면 이제 입하절이 됩니다. 입하절이 되면 이제 임진월에서 다음으로 이제 갑 임진이니까 뭐예요? 계사월로 이렇게 월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게 되죠. 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 7월 정도, 8월 정도, 7, 8, 9월 정도가 7, 8, 9월 정도 여름으로 느껴지는데 명리학에서는 5, 6, 7월 정도가 가장 뜨거운 때로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실감할 수 있는 온도를 가지고 계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음행, 오행의 어떤 왕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사람이 체감상으로 느끼는 어떤 계절 감각하고는 조금 빨리 올 수 있다. 한 달 정도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리학이 뭐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구가 이제 온난화가 되잖아요. 온난화. 그러면 이제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 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 신유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 그다음 뜨겁고 차갑고 그 다음에 서늘하고 따뜻하고 이런 기운이 이런 기운들이 가지고 이제 사주를 보게 되는데, 지구가 온난화되면은 매우 뜨거워지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봄이라든가 가을의 기운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그렇게 따진다 보면 북극지방이라든가 남극지방 아니면 적도지방 같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사주가 절대적으로 맞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 내에서 춘하추동을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보는 거지만, 원래는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별자리 움직임이거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절 감각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지, 지구가 뜨거워졌다 뜨거워지지 않았다 이런 것은 솔직히 말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해서 명리학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역시나 지구가 존재하는 한은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꾸준하게 존재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꼭 이 명리학을 배워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나 자신을 알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즉 이 명리학이라고는 활인지업이라고 하잖아요. 활 활인지업이라고 해서, 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사람을 살리는 직업,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업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자긍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검도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검수를 배우게 되면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자칫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는 것과 같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라고 하는 어떤 무력은 쓰지 않지만 새치혈을 가지고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항상 마음 수양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명리 공부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명리학은 오늘 일지는 신금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본 연후에 그 일간과 월지어의 관계를 살펴놓고 그거에 맞게 나머지 글자들을 배합한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일간은 주인공이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이 중요한 것은, 월령은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사주는 중화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어려운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쇠라고 하는 것이 중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화가 돼야 되냐면 한열이 중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간은 주인공이니까 중요한 것이고요. 월령은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왕세와 한열을 가지고 어떻게 중화를 시킬 것이냐가 사주의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 신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신금, 제 일진사주 명리학을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일간과 월령은 맨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했던 얘기 또 하고 한다라고 이렇게 지루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려운 것은 그 어려운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사주를 볼 때 여러분들을 제일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칠 때 사주는 잘못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강조했듯이 일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을 아는 것이 그 다음 중요한 것이고, 두 글자 가지고 중화를 시키는 것이 사주의 전부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외의 이론들은 안 써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살유 같은 거 저는 거의 사주 볼 때 응용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공망 같은 것도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삼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괜히 머릿속에 넣어봤자 머리만 아프지, 이런 것 솔직히 사주 볼 때 크게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공부 처음 공부할 때 배울 때 공망, 뭐 삼재, 신사 이런 것들은 가르치기도 편하고 배우기도 편하니까 요거 배우고 끝나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간과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일간 신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는 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경금 또한 금이 되는 것이고 신금 또한 금이 되는 것인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금이죠. 오행으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성향 자체가 매우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강하고 거칠고 날카롭고, 그 다음에 투박한 그런 금이라고, 투박한 그런 금으로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 경금 같은 경우는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이라든가 아니면 원철, 땅속에서 금방 캐낸 그런 매끈하지 못한 그런 철을 경금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은금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다음에 온기도 있습니다. 온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런 금을 바로 음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옛날에 고물상 같은 데 가게 되면 강철 시뻘겋게 녹이 쓴 쇳덩이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가지고 있는 반지라든가 보석이라든가 각종 주얼리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신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철광석 같은 거, 거친 쇳덩어리 같은 경우는 그냥은 용도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화로서 단련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필요한 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불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고, 정화는 음화로서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장간 갔을
가서 보면 대장간에서 쇠를 가지고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불에다가 쇠를 달구어서 만드는데 그 불도 그냥 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석탄이라든가 나무 같은 걸 떼워 가지고 뜨거운 온도의 불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 불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금이 취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온기가 있는 아름다운 금, 즉 보석 같은 거잖아요. 보석 내지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장신구 같은 거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장신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분도 있죠. 컨택트 렌즈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렌즈, 카메라 렌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신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카메라 렌즈 아니면 안경 같은 경우를 잘 닦아야죠. 맑고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밖을 내다볼 때 티가 없이 맑게 보이는데, 렌즈에 먼지가 끼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우리 눈 시야 밖이 렌즈가 탁해져 있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렌즈라고 하는 것은 말끔하게 닦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렌즈를 불로 달구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경금은 화를 쓰지만, 정화를 쓰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강하게 다스리는 걸 좋아하지만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과 같아서 보석 이라든가 장신구와 같아서 임수로서 맑고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에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 이제 오늘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면 신축년의 진월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다시 한번 오늘 내일 반복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묘진 동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동쪽이 되겠죠. 계절로는 봄이 되는데,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초봄,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월은 늦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춘이라고도 하고요, 개춘이라고 하고, 늦을 만자를 써서 만춘이라고 하는데, 늦봄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되고, 이 진월이 넘어가게 되면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죠.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환절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또 진술, 축, 미, 월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 사계월로서 토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공통적으로 환절기입니다.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고요. 진술, 축미는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한 가지 더, 진술축미 모두 사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진월이니까 다시 한번 인묘진 동방 방합이 되느냐, 인묘진 방합이 되느냐, 아니면 또 이런 진유 합금으로서 그 다음에 지지, 이건 육합이라고 하죠. 육합. 그 다음에 신자진 삼합이 되느냐, 아니면 토국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토왕절인 진월이 목이 왕해질 수도 있겠고요,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사주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토왕절이 화가 왕한 걸로 변할 수도 있고, 토가 왕한 걸로 변할 수도 있고, 수가 왕한 걸로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목이 왕한 걸로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단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뭐 육친, 뭐 정의는 좋고 편의는 나쁘고, 정과는 좋고 평가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백호대살 있으면 안 좋고, 이런 것들만 하다 보면은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진월 내일 한 번 더 얘기하면 한 30번 정도 반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간단한 이론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주의 한여를 중화시키고 사주의 왕세를 중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온기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금이면서 장신구와 같다 그랬습니다.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잖아요. 흙이 많아지게 되면 물론 토라고 하는 것이 토생금이죠. 토생, 토,
생금에서 토가 인성으로서 금을 생해주는 것은 생해주는 것이지만,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후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지는 오금, 금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신금이 진월에 태어나서 토왕절에 태어난 것이죠.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십중팔구, 토왕절인 진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이것이 나를 낳아주는 정모인 정인이라 하더라도 일간을 뭐한다? 토후매금, 토다매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비상사태 돌입, 반드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 해줘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정제를 가지고 무토를 갖다 제거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토가 아무리 간목에 의해서 제거됐다 하더라도 토가 있게 되면 신금이 오금,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도 마찬가지고, 경금, 신금이 진월뿐만 아니라 이렇게 토가 왕한 진술충이 월에 태어났을 때는 항상 뭘 조심해야 된다? 토가 많아서 금이 매금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오금되느냐 안 되느냐, 금이 더럽혀지느냐 더럽혀지지 않느냐를 살펴봐야 되고요.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임수로서 토세주욕하는 것이고, 만약에 진술충묘월에 토가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간목은 있을 필요가 없고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임수 자체가 조금 약하니까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이렇게 유금 같은 것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이 금은 일간의 뿌리도 될 뿐만 아니라 수의 상관인 임수의 뿌리도 되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져 있고 상관도 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세력 있는 신금을 임수로서 설기순세에서 신금을 맑고 밝게 닦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진월에 금수가 많게 되면은 사주가 좀 한습해지거나 아니면 음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화가 있어 준다라고 하면 더 좋을 건데, 병화라고 하는 것이 만약 있어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신금하고 이렇게 붙어 있기보다는 좀 원격되어 있는 것이 좋겠죠. 뭐 사시에 낳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화가 좀 뭐랄까 신금하고 붙어 있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붙어 있게 되면은 신금이 자꾸 병화하고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월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재성인 간목이 필요, 을목 가지고는 많은 토를 제할 수 없고 반드시 양목인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 주어야 되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 토가 많을 때는 간목이 필요하지만 토가 원령만 빼고 토가 없다라고 하면 간목은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일간은 음금인 신금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간은 음에 해당되는 음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은 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는 생화적 금을 생하기 때문에 토생금이 되기 때문에 요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성. 그 다음에 일간은 음이고 인성인 토는 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격국을 놓고 보게 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금이 월지에서 인성인 진토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명리서에는 모왕자상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거는 모왕자쇠라고 해서 토가 더 왕한 걸로 놓고 보게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라든가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매금하거나 신금을 심각하게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무토라든가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간목 가지고 토를 제거해 줘야 된다. 다음으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신축년이 되겠죠. 자, 신축년 이제 임진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월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진월에 축토까지 봤기 때문에 토가 좀 많아지는 것은 있지만, 일단 무토 기토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진축토를 뭐 제해야 된다 정도까지
신금이 심각할 정도로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또 연간에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토가 금을 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임수가 있으면 토생금 금생수에서 임수가 세력을 얻게 되겠고, 이 임수 가지고 능히 신금을 도세조 깔끔하게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토 가지고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역시나 시간에서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됐다, 아니면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인성과다, 인성과다, 이걸 인성과다라고 하죠. 인성이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가 된다.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인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면 토다매금 내지는 토후매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금일간이 진축의 생조를 받고 축에는 뿌리를 내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도 진에 뿌리를 둘 수 있고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고, 신금이 투출해서 일간을 생조해 주면서,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지에 있는 해수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임수 자체도 매우 세력이 왕한, 그러한 세력이 강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되면은 신금일간이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음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왕세에 크게 추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예요? 이거는 음습하죠. 음습, 즉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목화의 기운을 좀 얻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병화가 신금하고 합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자칫 정화가 신금을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화가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좋지 않고, 지지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지로 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화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의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고, 그냥 5화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가장 무난한 생시가 아닐까 한번 추측해 보고요.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볼 것인데요. 생시에서 좀 오지 말아야 할 생시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무자기축, 무술기해시 같은 경우는 천간에 무토기토가 투출되죠.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무술시, 무자시가 될 것이고요. 기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그래도 시지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 네 가지 무자기축, 무술기해보다는 좀 괜찮다 하더라도, 어차피 토왕절에 기토 투출하게 되면 심각하게 신금을 더럽히게 되고요. 임수마저도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생시들은 좀 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자시가 됐다라고 하면 원령 진축에 뿌리를 둔 무토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를 갖다가 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를 탁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주 자체에 목이 없기 때문에 이 토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운에서라도 이렇게 갑대운이라든가 인묘대운 등이 이렇게 와서 토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운이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신금 임수를 더럽힐 수 있죠. 또 대운이 기축대운이라든가 병술대운이라든가 무술대운 갔을 때는 다시 토가 왕해지는 엄청난 폐단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토가 천간으로 투출되는 운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경인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해 한목해서 목이 다시 왕해지겠죠. 그 다음에 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인중병화는 일간 신금하고 탐합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은 생시로 볼 수 있는데, 경인시에 비해서 신묘시는 국세는 많이 떨어지겠고요. 그죠? 또 임수가 아무리 신금이 임수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화가 한 점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음습함이 가중되는 것은 제가 별로 좋지 않고, 이런 경우는 운세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이 목화운이 운세적으로 운세로 봤을 때 매우 짧죠. 이후에는 다 금수운이기 때문에 화가 있어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사시, 아까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개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사해상충이 되면서 또 개수까지 투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운 갔을 때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나마 가장 무난한 생시 뭐예요? 갑오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시에 7살이 있어서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지만, 시지에 있는 오화 가지고 신금을 극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간목이 있기 때문에 또 수의 기운을 목으로 이렇게
설할 수도 있고 또 목이 있으면 토를 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생시면은 괜찮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어떤 틀로 봐서는 국세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태어나는 명식 중에서는 그나마 갑오씨가 가장 무난한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